정말 탁월한 개인들이 마음껏 자기 스타일대로 일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 아이디얼 팀 플레이어, 이상적인 팀 플레이어에 대한 관점이 중요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책을 읽어드립니다. 꽃보다 독서의 한결연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은 패트릭 렌시오니의 최고의 팀은 왜 기본에 충실한가 입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먼저 우리 김병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읽기 싫은 책이에요. 너무나 기본을 이야기하는 책은 살짝 읽기 싫어요. 그런데 이제 최고의 팀은 왜 기본에 충실하는가? 주로 외국 책을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별로 원제대로 번역을 안 합니다. 원제가 이제 더 아이디얼 팀 플레이어거든요. 이상적인 팀 플레이어. 팀장, 팀 플레이를 위한 팀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설명하시겠습니다만, 핵심 컨셉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안 바뀌면 굉장히 펀디멘탈한 기본적인 원리고, 이거는 저는 팀장들 되기 전에 필독서입니다. 팀장이 되기 위한 사람들의 필독서고, 이 이후에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만 유정식 대표가 번역을 했는데, 유정식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뭐 단독저자도 하고 번역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만, 이 책 정도는 팀장들이 되기 위한 분들에게 필수적인 추천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패트릭 렌시오니의 통찰을 함께 살펴보시죠. 패트릭 렌시오니는 우린 모두는 어딘가에 속해 있는 팀 플레이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팀은 이상적인 팀 플레이어가 만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팀 플레이어는 어떠한 덕목들을 가져야 될까요? 패트릭 렌시오에 따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갈망, 세 번째는 영리함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패트릭 렌시오니가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 좀 어떤 느낌을 많이 받습니까? 자신을 확 낮추고 부끄러워하고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걸 겸손이라고 우리는 많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패트릭 렌시오니는 겸손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겸손이라는 거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의 성공이 아니라 팀의 성공을 바라는 그 마음을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손흥민 선수 생각하시면 이 겸손이 딱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손 선수는 나는 축구 못합니다. 골도 잘 못 차는데 어쩌다 보니 득점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식의 겸손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난 득점왕을 했지만은 팀이 우승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게 패트릭 렌시오니가 얘기하는 겸손입니다. 나는 능력 있고 탁월하고 잘하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고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성과나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팀이 먼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갈망입니다. 갈망이라는 거는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건데 팀의 성과와 성장, 동시에 나의 성장까지도 함께 바라는 것, 그것입니다. 경영자분들 동기부여하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잘 안 되시죠? 근데 동기부여라는 거는 외부에서 뭘 얘기한다고 부여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이미 내재적으로 자기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더 많은 성과와 성장을 추구하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영리함인데요. 이 영리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쟤 머리 진짜 좋아. 무슨 얘기하면 따삭 다 알아서 하고 일도 엄청 잘해.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린 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영리함을 패트릭 렌시오니는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의 행동과 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 사람을 다룰 수 있고 그를 대하는 어떤 개인관계 역량, 감성지능 이런 것을 영리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패트릭 렌시오니가 말한 세 가지의 덕목, 겸손, 갈망, 그리고 영리함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총 7가지 유형의 팀 플레이어가 나옵니다. 졸병, 불도저, 연예인, 돌발적인 사고뭉치, 노련한 정치가, 사랑스러운 게으름뱅이, 마지막이 이상적인 팀 플레이어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함께 다루는 것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야 판단하고 낙인 찍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어딘가에 속해 있고 사람은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있더라 하더라도 학습과 성장 또는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다른 유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영리함도 있고 갈망이 있는데 겸손이 없으면 노련한 정치가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 찔리는데요. 이 겸손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겸손은 점수를 높게 주기 힘든데 겸손 쪽을 안 보고 아래쪽을 봤더니 정치가가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전 정치가 이렇게 별 관심이 없는데 이게 적혀져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막 사람마다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 갈망만 있으면 불도저네요. 네. 영리함만 있으면 연예인이고. 저는 일단 겸손 쪽은 제가 겸손하다 이런 쪽이랑 거리가 있어가지고 아래쪽을 봤더니 별로 이렇게 또 좋아하는 단어가 안 나오네요.
제가 느끼기에 대표님은 항상 우리 기업을 먼저 생각하시고 고객을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에 패트릭 렌시온의 정오에 따르면 충분히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살짝 뭐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좀 예. 보시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보시면서 보시죠.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또는 이 친구에게 또는 나에게 부족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라도 나는 지금 겸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게 동양적 정의에서. 네. 그런데 겸손의 정의란 나를 낮춘다기보다는 팀을 우선시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목적한 것에 비추어서 나를 본다. 이런 개념이라면 조금 네. 뭐 점수 조금은 올라가겠죠. 이상적인 팀 플레이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편집 포인트인가요? 자, 찐도 나가주세요. 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 가지고요. 총 7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졸병, 불도저, 연예인, 돌발적인 사고뭉치, 노련한 정치가, 사랑스러운 게으름뱅이, 이상적 팀 플레이어가 있는데 각각의 요소들은 제가 정리했으니 파일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 하나의 기능만 가진 세 가지 유형, 그 다음에 두 개의 기능만 가진 세 가지 유형, 돌발적인 사고뭉치, 사랑스러운 게으름뱅이, 노련한 정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이 모든 요소가 골고루 어우러진 이상적인 팀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팀원들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어떤 유형이 강하고 또는 어떤 점이 약한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팀 매니저가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거 가지고 한번 이 직원들은 어떤 유형이 강하구나 또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겠구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18가지 질문 있고 아니오는 1점, 그저 그래하면 2점, 그래하면 3점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점검도 있습니다. 대표님 요거 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나는 이런 유형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셀프로 책정하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럴 것이다. 네, 맞습니다. 메타인지네요. 네. 그걸 객관적으로 좀 측정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여러분들 파일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저도 같이 한 4년 정도 일을 같이 했는데 저는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팀장의 평가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거를 어떻게 잘못했다고 무슨 야단을 맞으려고 지금. 저는 한결 연구원님은 굉장히 겸손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말이 없네 또. 왜 안 좋은 말들이 많죠 이렇게? 네. 돌발적인 사고뭉치, 사랑스러운 게으름뱅이 둘 중에 하나 쪽. 그렇습니다. 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전 돌발적인 사고뭉치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스러운 쪽보다는 예. 돌발적으로. 네. 뭔가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부족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 그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 영리함 능력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동기부여도 있지만은 사람을 이해하는 게 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과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의 선한 의도를 믿어주고 그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적절할지 가르쳐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했을 때는 넘어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그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면은 이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 라고 가르쳐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겸손이 있기 때문에 팀의 성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면은 금방금방 학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망이 부족한 유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갈망이 부족한 유형, 패트릭 렌시오니는 가장 이 유형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도 그가 제안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갈망을 갖지 않는 이유, 자기 동기부여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발견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탁월하고 열정 있는 동료와 붙이면서 함께 일하고 영향을 받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명확한 기대를 표현해 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난 당신의 이걸 기대합니다라고 알면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강하게 체근하면서도 칭찬과 격려를 잊지 않는 것.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망이 없는 경우에는 동료의 갈망이 전염되도록 만든다가 좀 와닿는데 혹시 이렇게 해서 갈망을 길러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좋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뭐 깔깔대고 웃고 제가 승질만 안 내면 내버려 두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동료들끼리 서로 시너지가 나고 잡담 같은 거 할 때 경영자가 입에 자크를 칵 채우고 하면서 이제 내버려 두는 거. 그것도 이것도 필요한 영역인 거. 경우에 따라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두 번 참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런 저렇잖아 하면 제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크를 채우자. 네, 또 경영자가 얘기하면 그게 마침표가 돼버리는 경우도 종종 그렇죠. 있는 것 더 같습니다.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오죠. 네.
뭔가 좀 천천히 대화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에 자크를 채우면 가끔 동료들이 잘하셨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또 불만을 표현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지만은 또 기분 좋기도 하고 그렇죠. 느낌도 그렇죠. 쎄하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겸손을 좀 개발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MBTI나 디스크 등의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그가 겸손하지 못한 게 너 문제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유형은 좀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 라고 유형임을 안다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개선에 필요한 행동 목록을 만들고 실전 촉진하는 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의 감정이나 마음, 가치관을 뒤바꾸는 게 아니라 표현되는 말과 행동을 바꿔준다는 거, 이거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가치관은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잘 바뀌지 않지만 말과 행동은 의지와 교정을 통해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교정하는 코칭에 집중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경우에는 동료들이 코칭하고 얘기해주는 거, 리더가 롤모델이 되어주는 거, 나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원팀 스피릿, 이거 만들어가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팀을 꾸리거나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상적인 팀 플레이어를 발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있습니다. 패트릭 렌시오니는 각 요소마다 면접 질문법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이 자료 참고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겸손, 갈망, 그리고 역량. 네. 이 세 가지 단어를 기른다기보다는 원래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안하고 한결 연구원님이 서머리를 해준 요 질문법, 요거 꼭 여러분들이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할 때 애초에 그런 사람을 발견하고 선별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면접 질문법입니다. 겸손함을 확인할 수 있는 6가지 질문법입니다. 그 다음은 갈망을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질문이고요. 그 다음은 역량을 체크할 수 있는 4가지 질문입니다. 면접 현장에서, 면접 설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패트릭 렌시오니의 통찰들도 함께 담아 놓았으니까 이 자료 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패트릭 렌시오니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팀워크의 종말이라는 아티클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초전문가의 시대에 여전히 팀워크가 중요한가. 전문가 한 사람이 100만 명을 목에 살려버리고 회사의 먹거리를 다 한 사람이 책임지는 팀이 아니라 그런 사회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레포트를 했는데 거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런 첨단의 기술과 개인화된 산업군에 있어서는 그게 왔는데 여전히 대부분의 산업에 있어서 고객과 소통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프로모션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고객을 이해해야 되는 직군에 있어서는 여전히 팀워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팀워크의 종말인데 정말 탁월한 개인들이 마음껏 자기 스타일대로 일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는 The Ideal Team Player, 이상적인 팀 플레이어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고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해준 겸손, 갈망, 그리고 역량 혹은 탁월함 이 3가지 컨셉을 채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경영자로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특별히 경영자 스스로가 이 3가지의 컨셉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 그런 책이었다. 꽃보다 아름다운 책이다. 감사합니다. 네, 꽃보다 아름다운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패트릭 렌시오니의 최고의 팀은 왜 기본에 충실한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고 싶을 때 다인지 캠퍼스